병원보다 먼저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늦게 듣는 말입니다. 70대 이상 환자분들께서 검사도 빠짐없이 받으시고 약도 성실히 드시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점검했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76세입니다. 혈압약도 잘 드셨고 정기검진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자녀분들께 늘 나는 병원 잘 다닌다고 자랑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뇌경색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검사도 다 정상이라 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제가 그분께 드린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병원보다 먼저 보셨어야 할 게 있습니다. 2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만석 어르신 72세. 등산을 좋아하시고 건강식도 꼬박 챙기셨습니다. 한겨울 새벽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을 때 이미 심한 탈수와 혈압 급변이 있었습니다. 검사진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은 뒤였습니다. 여러분, 병은 검사 결과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아주 조용히 매일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병원만 믿고 계시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어르신이라면 잠시 멈추십시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약보다 먼저, 검사보다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 하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실체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지 의사로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60대, 70대 환자분들 대부분이 나는 병원에 다닌다는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닌다는 것과 몸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검사 수치만 괜찮으면 되는 것 아니냐. 약 잘 먹고 있으니 괜찮다. 하지만 이 생각이 노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병원 검사는 사진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그 순간의 상태를 찍어볼 뿐입니다. 문제는 사진이 괜찮아 보여도 집 자체가 오래되어 기둥이 썩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실제 생활은 이미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기본 체력과 균형의 붕괴를 전혀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예고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소변 횟수가 늘고 자주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하루 물은 얼마나 드십니까?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대부분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십니다.
병원 검사표는 꼼꼼히 챙기시면서 정작 자기 몸의 기본 상태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건강 붕괴의 출발점입니다. 병원은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려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몸의 바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바탕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큰 병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바탕 상태가 무엇이며 왜 노년층에서 특히 치명적인지 제가 비유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병원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지,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림을 그리듯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설명드리는 방식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오래된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은 지 30년, 40년 된 집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비도 안 새고 문도 잘 닫힙니다. 그래서 주인은 안심합니다. 아직 살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곳입니다. 기둥 속이 썩어 있고 수도관 안에는 녹이 가득 차 있고 전기선 피복은 갈라져 있습니다. 노년의 몸이 바로 그렇습니다. 검사 수치는 벽지입니다. 벽지가 깨끗하다고 집이 튼튼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병원보다 먼저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핵심 한 가지는 바로 몸의 흐름과 버티는 힘, 즉 기본 구조입니다. 특히 혈관을 수도관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새 수도관이라 물이 세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수도관 안쪽에 녹과 찌꺼기가 자연스럽게 낍니다. 이때 물 압력이 갑자기 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집니다. 이것이 뇌경색, 뇌출혈, 심장 문제로 이어집니다. 검사로는 녹의 두께를 매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 흐름이 불안해지는 신호는 생활 속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아침에 어지럽고 갑자기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한 것들입니다. 또 하나, 신장을 오래 쓴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기 겉은 멀쩡한데 필터를 10년, 20년 갈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은 나오지만 안에서 걸러지는 기능은 이미 한계입니다. 노년층에서 탈수, 과한 건강식, 무리한 보조제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필터가 버티는 힘을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기능이 멈춥니다. 근육과 관절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집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약해지면 집은 서 있는 것 같아도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갑니다. 넘어짐, 골절, 침상 생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병원에서는 골절 후에야 발견됩니다. 그러나 기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는 이미 계단이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느끼는 안타까움은 이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집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벽지만 고치고 계십니다. 약을 바꾸고 병원을 옮기고 검사를 늘리십니다. 그러나 기둥과 수도관, 필터는 그대로 둡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오해와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집을 더 빨리 무너뜨리는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빠져 계신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몸에 좋다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다는 말이 노후 건강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기운이 없는 거다.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운이 떨어졌다는 것은 몸의 기본 구조가 이미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이 탓으로 넘기면 기둥이 금이 가고 있는데도 그냥 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건강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검은 콩, 생강, 강황, 각종 즙과 환.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약보다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몸이 받아들이는 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정수기 필터에 더 많은 물을 억지로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막히거나 넘쳐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으로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검사에서 이상 없으니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 생각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검사지는 현재 상태만 보여줍니다. 집으로 치면 외관 점검입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는 검사로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만 믿고 수면 부족, 물 섭취 부족, 과한 활동을 계속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아프면 그때 가서 병원 가면 된다. 노년층의 병은 갑자기 폭발합니다. 전조 증상이 아주 조용합니다. 살짝 어지러운 것, 밤에 자주 깨는 것,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을 무시하다가 어느 날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봤습니다. 이 모든 오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의 바탕, 즉 버티는 힘을 전혀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기 전에는 늘 아직 괜찮다는 신호만 보입니다. 그러나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해드리는 병원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몸이 하루를 버텨내는 기본 리듬과 여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분들께 몸의 숨통이라고 설명합니다. 숨통이 막히면 약도 검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해드리는 점검법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최소 2, 3분은 눈채로 몸 상태를 느끼셔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지, 어지럽지 않은지, 숨이 가쁘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이 시간이 몸의 수도관 압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가는 습관, 노년층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 습관 때문에 쓰러진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침 식사는 양보다 리듬입니다. 아침은 든든해야 한다고 억지로 드시지 마십시오. 위장과 신장도 아침에는 아직 덜 깨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몸의 필터에 갑자기 많은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낮 시간에는 움직임의 질을 보셔야 합니다. 오래 걷는 것보다 짧게 자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걷고 하루 종일 쉬는 것보다 10분씩 3번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것이 오래된 집 기둥을 조금씩 단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무리해서 숨이 찰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말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가 기준입니다. 수분 섭취는 나눠서 하십시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2-3모금씩 자주.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어지럼, 혈압 급변, 야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새로운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늦은 건강식, 과일, 즙, 차 종류를 줄이셔야 합니다. 밤은 몸이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일을 시키면 다음 날 아침에 무너집니다. 잠자기 전 오늘 하루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이 아니라 내 몸을 점검하는 날을 만드십시오. 요즘 어지럽지 않았나? 잠은 어땠나? 아침에 몸이 무거웠나? 이것을 기록하십시오. 이 기록이 검사보다 훨씬 빠른 경고등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놓고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이 한 가지만 깨닫고 나서 다시 안정되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병이 아닙니다. 노화는 몸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집이 오래되면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하듯이 60대 이후의 몸도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젊었을 때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병원만 더 자주 찾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은 고장난 뒤에 오는 곳입니다. 진짜 관리는 집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막상 집에 가시면 다시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원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몸이 하루를 감당할 여유가 있는지입니다. 아침에 너무 급하지는 않았는지, 하루가 나를 끌고 갔는지, 내가 하루를 조절했는지, 밤에 몸이 쉴 틈을 가졌는지, 이것만 살펴보셔도 큰 사고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도 요즘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알아차리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친구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영상 하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말 한마디보다 이런 정보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이는 훈장입니다. 고생하며 여기까지 오신 증거입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관리하는 삶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아프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